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조연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한 걸그룹이 공항에서 출국을 할 때 과잉 경호를 받아 다른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경호원들이 강강술래를 하는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는데 경찰이나 공항 보안 요원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공공시설을 막는 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춘분날 한가위에 있는 강강술래 얘기가 나오니까 뜬금없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한마디로 K-팝 아이돌 스타들의 안전이 먼저냐 아니면 일반 시민들의 공항 이용권이 먼저냐 이 두 가지 기본권이 충돌하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 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실제 지금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른바 레전드를 찍어버린 오늘자 아이돌 공항 경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한 아이돌 그룹에 대한 과잉 경호,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지금 사설 경호업체들이 손을 잡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 동영상이 나오면서 상당히 과잉 의전, 과잉 경호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왔는 사람들, 우리도 지금 출국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못 타면 어떡하냐 하는 그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이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작년 4월 같은 경우에도 SM 엔터테인먼트에 있던 한 소속 아이돌에도 문제가 있었고, 3년 전 2023년 12월 같은 경우에도 용인에 있는 한 놀이공원에서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네. K-팝 스타들이 생각보다 많은 어떤 인기를 끌고 있는 과정에서 이런 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과잉 경호에 막혀서 탑승 수속이 늦어져서 비행기를 놓쳤다. 그럴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 행위에 따른 그런 민사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대상은 누가 될 것인가? 아마 첫 번째로는 과잉 경호를 해서 출국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 그 해당 경호원을 대상으로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네. 해당 경호원을 고용하고 그러한 업무를 하게 만든 그 경비 업체도 대상을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경비를 구체적인 그런 업무를 지시한 기획사를 상대로도 함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러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소송을 진행을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그러한 과잉 경비 경호로 인해서 출국 수속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함께 입증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셨지만 이 과거 배우 변우석 씨도 황제 경호 논란이 일었었는데 경호업체만 경비업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연예인 공항 출국 일정 홍보할 때 아까 기획사도 어떻게 보면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기획사의 책임 이것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사실 일반 공중이 많이 오는 곳에서 특히 지금 K-팝 스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어떤 상업적 이용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외면적으로는 K-팝 스타의 어떤 안전이라고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기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이익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객관적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런 K-팝 스타나 연예인들에 대한 특별한 의전을 제공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 인천공항에서 연예인 전원 출입문까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특혜가 아니냐라는 것에 있어서 금방 흐지부지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세계 한 30대 공항 중에 인천공항에만 이런 특별한 문이 없다, 패스트트랙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글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간 공론화 이 정도 된다 하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의 어떤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틀 전 울산에서 30대 아버지와 어린 자녀 4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얘기가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2014년에 이른바 송파 세모녀 사건 아실 겁니다. 그런 일이 지금 2026년에 똑같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 아주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이 참사가 있었기 때문에 더 큰 가슴이 아픈 얘기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빌라에서 30대 가장인
아빠와 그리고 그 7살 그리고 2살, 4살 젖먹이까지 4명, 온 가족 5명이 사망한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그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입학한 이후에 며칠간 이 학교에 출석을 하지 않자 선생님이 이에 대해서 신고를 했고 실제 경찰과 또 행정관청들이 출동해 본 결과 이와 같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이 발견이 됐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 가장인 30대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있을 뿐 구체적인 직업이 없었던 것이고 특히 엄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어떤 일로 해서 이게 그 형사 처벌 받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그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네. 지금 하나둘 밝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족이 숨지기 전에 위험 징후가 여러 차례 발견돼서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정부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신호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좀 안타까운 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적어도 1년 전부터 그러한 징후가 포착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가족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미납이 되고 있었다고 해요. 과다하게 미납이 되다 보니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해당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조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긴급 생계비가 지원이 됐었고요. 주거비 지원도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식료품과 생활 필수품도 함께 지원이 되는 그러한 조치가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계를 책임졌던 해당 가족의 엄마가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되면서 그 형편이 더욱더 어려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1월의 경우에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 명단에 포함이 되었었고요. 이 당시에도 건강보험료 미납이 계속되는 그런 네. 상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 방임과 학대의 그런 징후가 있다면서 신고가 들어와서 실제로 경찰이 출동도 하긴 했었지만 그런 학대 정황이 확인이 되지 않아서 그대로 돌아간 그런 정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첫째 아이가 학교를 결석해서 신고가 2번 들어왔는데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가 뭐 아이들이 건강상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야말로 좀 방임으로 제대로 개입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했다고 보십니까? 아동 학대라는 그런 정황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아동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징후가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그런 방임에 해당된다고 하겠죠. 이 경우에는 생계 곤란한 그런 사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그보다는 행정기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더 나섰으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